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TV 다크호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당신이 작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내년에도 변하지 않는 이유.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소중한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날씨가 갑자기 정말 추워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겨울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가을이 뭐 이렇게 느낄 뭐 그런 시기도 없이 그런 기분도 없이 금방 이렇게 겨울이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름이 정말 더웠는데요. 이번 겨울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안 걸리시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작년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년에도 변하지 않는 이유. 네, 오늘 제가 쓴소리를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네, 이 주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청취자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제 채널 제목을 보고 이렇게 보통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답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제 채널의 처음에 소개 영상에도 있는 내용을 보셔서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제 채널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분들,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 타겟으로 제가 같이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만든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제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들, 특히 우리 젊으신 신입사원 또는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내가 내 부동산에 리모델링 직접 한번 하고 싶다,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재테크, 투자 마인드를 확립하거나 지금 살았던 이런 환경들이나 나의 모든 것을 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저도 현재 하고 있지만 직장 다니시면서 1인 기업이라든지 창업을, 소규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꿈꾸시는 분들, 재테크에 관련된 모든 이 영상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 목적이 크게 보면 단 하나로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 바로 해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셀프 리모델링을 하고 또 블로그 글을 이렇게 계속 써오고 이렇게 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 또 직장인이지만 또 나만의 사업을 준비하는 이유, 내가 정말 원하는 삶, 그리고 내 주변 직장 선배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직장인의 삶이 아닌 내가 주도하는 삶. 투자를 시작한 8년 전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그리는 미래,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상상하고 그려본 시기가 그때부터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내 자신과 내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평가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다수가 사실 99%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금수저 또는 재벌, 뭐 2세, 3세, 부자, 뭐 로또 당첨자, 아니면 뭐 주식을 대박 났다거나 또는 자산가라던가 기업가, CEO, 또는 뭐 땅이 엄청 많으신 땅 부자, 또는 뭐 건물주라 그러죠. 월세 부자가 대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주머니에 이제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로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이런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지난 채널에서 제가 강조해 드린 바와 그런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 자신을 파악하고 내 성향을 알자.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투자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고요. 나의 대부분의 시간이 직장에서 일을 하며 이제 월급을 받는 이렇게 존재,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내 월급을 또 아끼고 아껴서 아무리 모은다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먹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이런 걸 빼고라도 아프면 내가 병원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약을 또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결혼하신 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원하고 또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주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뭐 엄청 많으시고 또는 내 삶이 여유롭다고 생각하시고 큰 욕심 없이 나는 그냥 뭐 삼시세끼만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네, 떠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네,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근로소득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받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돈이 뭐 쓸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 직장 선배들, 특히 퇴직 직전 분들 보시면 그때 보통 자녀들 결혼한다고 이렇게 막 돈이 큰 돈, 목돈이 들어가죠. 또는 애들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교 등록금, 또는 내 자신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병원 가면 큰 병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등등등 해서 주변에 볼 것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제 주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려워서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이제 받지도 못했고요. 예전에. 그래도 이제 부모 마음이 또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학금, 등록금 누가 대주셨나요? 그리고 결혼할 때 누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나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 돈 없이 됩니까? 이게 취업 준비한다는 게 말이 취업 준비지. 나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해도 밥도 먹어야 되지, 책값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교통, 뭐 버스비 이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통 다 주실 거고요. 물론 이제 알바해서 이제 또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돈이 부모님 통해서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좀 넘어갔는데요. 내 직장 주변 선배들, 특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데를 쭉 보면, 내 부모님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이게 도대체 내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랑 상관이 뭐가 있을까? 결혼하지 않으실 분이라 해도 내가 나중에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나중에 직장을 퇴직하고 은퇴를 한 다음에 생활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은 마찬가지고 더더욱더 인간은 살아가면서 돈을 쓰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세금도 내야 되고 어디 뭐 잠시 놀러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디 뭐 여행 가도 돈이 다 들어갑니다. 돈을 이렇게 꽉 잠글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남들 또 하는 건 우리 또 해야 되죠. 남들이 어디 여행 갔다, 어디 좋다, 아니면 어디 뭐 맛집을 갔다더라, 어디 뭐 좋은 차를 샀다더라,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웬만한 분들은요. 다시 또 냉혹한 현실로 컴백을 해서 내 근로소득이 한없이 매년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대기업, 공기업들은 그나마 낫다. 네. 돈도 많이 받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시간, 회사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내 시간만큼 내가 시간을
그쪽에 헌납한 만큼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연봉 협상을 해서 작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회사 상황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년퇴직이 아니고 회사에서 아직 내가 창창한데도 어쩔 수 없이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또는 내 능력이 안 되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내가 열심히 내 시간을 회사에 헌납하고 교환한 그 월급, 그 돈으로 우리는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놀고 생활하면서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대출 이자 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입니다. 진짜. 생활비를 줄이고 열심히 아끼고 아껴서 저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모아서 내 집 한 채, 내 집 마련 한 채 하기도 최근에는 상당히 버거운 현실입니다. 사회적 현상을 말씀 안 드려도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을 다 아실 건데요.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냉혹한 현실 속에 지금 내가 생활하는 반복적인 패턴, 이런 의식을 아시고도 위급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머리 아픈 거를 또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또 머리가 또 아픈 이런 또 이 내 뇌가 머리 아픈 그림인데요.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보통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익숙하던 직장인의 패턴, 내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그 방식,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그런 패턴이죠. 우리의 뇌는 그 뇌가 우리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아, 지금처럼 그렇게 살자. 복잡하게 무슨 변화야.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매달 월급 받잖아.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 뇌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인간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고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할 때 거부감부터 드는 게 인간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주제, 작년의 나와 지금의 현재 나, 그리고 미래의 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해야지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는 것, 이게 인간의 원래 본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쩌라고?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게 무슨 변화,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내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왔던 길이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깨달으셔야 되고요. 과감하게 지금에 왔던 길을 멀리 되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목표에 다다르는 그 길이, 내 인생 내비게이션 최종 목적 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지만, 또 돌아가고, 또 늦고 더딘 것 같지만, 그리고 과연 이 길이 맞는가 두렵고 무섭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과 시간 투자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지금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곰곰이 그리고 냉철하게 내 스스로를 분석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관련 책을 최소 30권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다면 그에 관련된 강의라든지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미 경제적 자유로 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내가 배워야 되고요. 보람된 매일매일을 살고 싶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내가 일어나는 그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맞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건강해지고 싶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줄이시고요.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시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과감해져야 됩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끊고 건강해진다? 네, 둘 다 잡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처럼 1인 기업 또 직장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턱대고 그 시장에 들어가실 게 아니고요. 관련된 책, 강의, 또 마케팅 관련된 교육도 들으시고 최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내 아이템이 시장에 과연 들어갔을 때 고객들에게 과연 호응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지금 하려는 마케팅으로 효과적으로 내가 판매를 하는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현실적으로. 자,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변화는 내가 내 자신을 설득시키는 순간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뇌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나의 뇌를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내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미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상황이 빨리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설득력으로 나의 뇌를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뇌가 나를 응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모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아, 작년에는 이거 못했는데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거 할 거야. 보통 이제 들어가는 게 건강, 운동, 다이어트, 금연, 공부.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립니다. 변화는 새해 첫날 1월 1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당장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천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just do it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강하지만 쓴소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제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쓴소리를 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당신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내 삶의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시는 다크호스TV에서 저 다크호스가 언제나 응원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보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변화를 주도하고 나의 뇌를 설득하여 내 편을 만들고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우리 인간, 특히 사람이 절대 정말로 변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투자자의 마인드로 변한 지가 이제 7, 8년 돼가지만 그전에는 직장인의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정말 이 마인드가 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재테크 변화, 투자 마인드, 직장인으로서 이 마인드가
변화를 해야 되고 그쪽 투자 마인드로 성립이 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이 만들어지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빨리 내가 그쪽으로 마인드가 확고하게 변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왜 어제 나와 또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변하지 않는지, 또 미래의 나가 특히 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 원인 파악이 됐습니다. 뇌가 이제 내 몸에 있는 뇌가 원래 그렇게 변화를 싫어한다는 우리의 변화가 힘들다는 그런 목적이라 이유라든지 그런 원인이라든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나의 뇌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교육이 되었던 책을 읽었던 간에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만들 것을, 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있는 범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크호스였습니다.